흔히들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에 진입하게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에 가깝다. 과연 이런 말은 맞는 걸까요? 그럼 제 썸네일의 주제인 일본의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경제를 흔히 잃어버린 20년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침체 원인이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이어져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과연 맞는 걸까요? 또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정리해보면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본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부동산이 하락하며 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 생겼다는 게 뉴스나 언론에서 접한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사가 있어가지고 영상의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일본의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일본의 기업들은 정말이지 잘 나갔죠. 이 리스트를 보시면 80년대 세계 50대 기업 순위 리스트입니다. 무려 50위 안에 일본의 기업들이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80년대 일본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볼 때 80년대라고 하면 안 믿길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했고 대호황기를 맞이했었어요. 그리고 흔히 일본 사람들의 소비 구조를 물어보면 굉장히 절약적이고 검소한 모습을 상상하기 쉽죠. 그러면 과연 80년대 일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일반 중산층도 강남 건물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이 소비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절도 면접만 보면 되는 시절이라 출근 시간은 물론 골목길은 사람들로 항상 붐볐고요. 또한 이 사진은 1980년대 공중전화 박스이고요. 처럼 80년대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잘나가던 일본이 붕괴되어 장기 침체가 온 걸까요? 물론 제 의견과 생각이 진리인 것은 아니니 구독자분들께서도 직접 판단하셔서 좋은 의견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 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까지 이 장기간 침체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 시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도 저물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죠.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들 이른바 우리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요. 일본의 저성장과 부동산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 인구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죠. 1990년대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일본의 생산량이 저하되어 이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의 이런 추세를 따라 우리나라도 곧 일본을 따라 저성장 시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장기 침체가 인구 감소화와 노령화 때문에 이어진 걸까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맞다면 어떤 정책을 썼고 통화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성장 시대에 물려 부동산과 주가 하락은 무조건적으로 하락이 이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2012년에 아베노믹스가 출범합니다. 아베노믹스는 간단하게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처방전인 셈인데요. 아베노믹스의 총 4가지 주요 사안을 정리해보면
그 첫 번째로 통화량 확대를 단행했고, 그 두 번째로는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규제 완화로 고용 창출을 시행했고요. 네 번째로는 법인세 인하가 포함이 됩니다. 이른바 돈을 풀어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채율도 높고 마이너스 금리 때의 일본은 돈을 풀어도 살아나기 힘들다고 했던 이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아베노믹스로 인해 각종 경제 지표에 이 훈풍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2012년도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일본의 주식시장도 훈풍이 불어왔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줄곧 상승을 이어오고 있죠. 또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는 그 지론은 이런 인구가 2010년도부터 일본은 이미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반대로 가는 셈이 된 거죠.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각종 뉴스나 언론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이 폭락하고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로 인구가 대폭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이 장기에 걸쳐서 일본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의 댓글에서 일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인구는 계속해서 줄 거고 부동산 시장은 공실이 많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극히 상식범위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근거 없는 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그 저성장의 주요 원인은 뭐였을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통화량 증가율의 감소 때문이고요. 1990년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던 통화량이 1990년대 이후 그 기울기가 이 변화가 뚜렷하게 돼요. 제가 이 영상에서 경제에서의 에너지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3배의 돈을 공급하다가 그 돈을 일시적으로 적게 풀고 긴축하게 된다면 당장의 실물 경제에 이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990년도 이후 통화 공급량의 기울기가 1990년도 이전과 비교해서 전혀 가파르지가 않죠. 그러다가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다시 그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게 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이 훈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로 수출 경쟁력에서 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밀렸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1985년 이후 위안화를 급속도로 평가 절하하면서 1985년 1달러당 2위안에 머물던 것이 불과 10년 만에 9위안에 가까이 머물게 되면서 사실상 그 가치가 이 4분의 1 토막으로 이 평가 절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전 세계의 제조 품질 넘버원이라고 불리던 일본이 수출의 경쟁력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은 중국의 생산 기지를 옮기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엔고 상태에서 물건을 수출해봤자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게임이 된 거죠.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이 도저히 원가가 맞지 않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특히 일본 엔화는 이 당시 1985년 프라자 합의와 함께 엔화는 초강세를 유지하는데 위안화는 달러 대비해서도 급격한 평가 절하를 하게 되니 이 중국이 수출 경쟁력에서 이 일본과 중국은 이 게임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일본 기업은 일본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신설되는 투자 자본도 없으니 이 국내 총생산이 낮아지고 이러니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은 더더욱 낮아지고 내수 경기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버블에 따라 일본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일본의 장기적인 저성장을 이끈 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엔 위안의 환율의 변화의 움직임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현재 기준으로 정부 부채율이 25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통화를 무한정 늘리겠다는 것으로 엔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몇십 년간 빼앗겼던 일본 수출 경쟁력을 찾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가 내포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토요타가 차를 잘 만들어서 잘 팔기도 하겠지만 이런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이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죠. 반면 현대차는 이런 엔저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최근 몇 년째 이 영업이익이 내리막길을 꽂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정책 변화는 엔화의 절하 공세로 일본의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이 7포 세대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이런 일본의 취업시장을 노리고 일본에서 오죽하면 살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노령화가 진행되어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성장에 진입하는 것과는 이 100% 연관성을 띠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이 노령화 진입 때문에 이 실물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당신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했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